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쭈르륵 봅시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은 뭐라고 하냐? 워크, W인데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어느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힘을 준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내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얘를 이제 왼쪽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제 힘을 주고는 있는데 이동을 안 하면 일을 한 건가요? 일을 하기가 어렵죠. 일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힘을 아예 안 주고 있으면 이것도 일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해가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때 힘이 한 일 W는 힘의 크기 F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에 곱이 됩니다. 요 말을 따지면 만약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가 무슨 단위죠?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 미터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우리 줄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또 뭐가 있었지? 뉴턴 곱하기 미터. 돌림힘도 뉴턴 곱하기 미터였죠. 돌림힘은 줄은 안 쓴다. 돌림힘은 줄로 쓰진 않고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우리가 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때 왼쪽 힘이 한 일이 0인 경우도 있어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면 힘이 한 일이 0이죠.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하긴 했어. 근데 이동하지 않았으면 이때도 이동거리가 0이니까 힘이 한 일 0이 그거고,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방향, 요 맨 마지막 나와 있는데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이제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를 때 수직인 경우, 이럴 때는 일의 양을 0으로 둡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위에다 박스에다 한번 적어볼게. 힘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일 때 일의 양은 양수가 됩니다. 근데 힘이랑 이동거리가 서로 수직할 수도 있죠. 그럼 일의 양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거리가 반대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의 양을 우리가 음수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얘를 이제 민다고 칩시다. 이걸 할 때 누가 나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거 깔고 앉는 거야. 그럼 일한 거예요. 힘을 아래로 줬는데 내가 왼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힘을 아래로 주고 있어. 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지. 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누가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방향,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버리면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음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일을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일을 오히려 방해한 거다.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랑 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양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다. 그럼 일의 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인 경우 오히려 방해를 하는 느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음수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되는 게 일과 에너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한 만큼 물체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에너지 밑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써놓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양, 할 수 있는 일의 양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에너지인데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서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요렇게 하나 적어 놓읍시다.
W는 1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힘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수가 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힘이랑 이동거리가 수직하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어. 0이 돼요.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면 이때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음수가 돼서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종류가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미리 한번 써놓을게요. 요 박스의 내용들이 오늘 할 내용들의 전부거든 거의. 그래서 이때 알짜 힘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짜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고 운동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 중에서도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결국 하게 됩니다. 일회양을 계산해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게 되고, 그때 방향이 같으면 양수, 방향이 반대면 음수, 방향이 수직이면 0으로 일회양을 계산하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계산하는 건 결국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일회양을 계산하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1을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W. 일회양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와 1. 그래서 만약에 이동거리에 대해 힘이 일정하다고 하면, 힘이 일정하다 그러면 요 세로 B가 뭐가 돼요? 가로가 뭐가 돼요? 이동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랑 힘을 곱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 1의 양이 되는데, 근데 이동할 때 힘의 크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파란색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따라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1이 된다.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자동으로 1이에요. 이동거리에 따라 힘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밑부분 넓이를 구하면 1의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운동 에너지는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질량, 우리 운동량 mv가 있잖아요. 그죠? 운동량 mv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속력을 한 번 더 곱한 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운동량 P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에너지에서는 속도를 궁금해하지 않고 속력으로 물어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 방향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방향이 존재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질량에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를 제곱하는 순간 제곱하게 되면 방향성이 사라져. 그래서 방향이 없어요. 가령 뭐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양수 1이 나오고 플러스 1을 제곱해도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 취한 것처럼 방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곱하게 됐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속력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속도를 제곱하게 되면 방향이 사라져. 그리고 뭐 음수 제곱해도 양수로 나올 거고 양수 제곱해도 양수로 나올 거잖아.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방향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래서 이때 물체에 작용한 누가? 알짜이미한 일. 알짜이미한 일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데 이 알짜이미한 일 계산 어떻게 할 거냐? F는 뭐야? MA지, 그치? 그래서 F는 MA 곱하기 뭐예요? 이동거리 S를 곱할 거야. 그럼 MAS잖아. 우리 MAS라는 게 뭔가 말이 뭔가 비슷한데 기억나는 게 있는데 EAS랑 비슷하죠, 그쵸? EAS에다 뭐 곱한 거예요? 2분의 M을 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EAS는 뭐였죠? 나중 속력 제곱 V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분의 m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 운동 에너지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제곱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알짜임이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알짜임이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 속력,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된다? 알짜임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 W는 뭐가 된다?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그 중에서도 알짜임이라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게 아까 제가 써놨던 거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더 나오는데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다.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에서 하게 될 계산은 요게 다야. 계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양수의 1이고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음수의 1이고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알짜임이 작용하면,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그 다음에 왼쪽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 요거 되게 유용하게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이랑 운동 에너지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K는 mv 제곱인데 요거를 등호를 쓰면서 식을 변형하고 싶어. 그러면 식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숫자, 가령 질량을 한번 곱해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에 2m분의 m제곱 v제곱 이렇게 변화해놔도 괜찮겠지. 그죠? 2분의 1 mv 제곱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얘는 2m분의 운동량 p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 2m 2k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루트 운동량의 크기는 루트 2m 2k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루트 2m 2k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가 운동량의 크기가 됩니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이 있으면 운동량의 크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사실 뭐 당연한 거지. 루트 2m2k가 운동량의 크기가 나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걸로 가는데 이제 이 위치 에너지는 기호로 우리 운동 에너지는 K, 이 K였어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뭐 키네틱, 뭐 움직인다라는 뜻이래요. 나도 사실 다른 용료는 거의 안 써봤어. 다른 용례에서 본 적이 없고 키네틱, 이 K는 운동 에너지인데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P라고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전 교육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포텐셜 잠재적인이잖아. 그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생기는 에너지예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떨어뜨려 되는 거는 딱히 없네. 만만한 거 없나? 요거 하자. 자, 얘를 여기다가 두면은 이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약간 이제 얘는 이렇게 두면은 별로 뭐 아무 일이 발생 안 하게 되는데 얘를 여기다 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쵸?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얘는 중력이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때 이 높이 h 높이에 있잖아요. 그쵸? 얘 얼마만큼 떨어질까? 아래 방향으로 h만큼 떨어질 거고 이때 받는 힘은 중력 mg를 받으면서 mg라는 힘의 크기가 얼마만큼? h만큼 작동할 거다. 그래서 mgh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은데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해줄 일입니다. 중력이 해줄 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해줄 일이에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해줄 일입니다. 얘를 가만히 두면 놓으면 중력이 일을 얼마만큼 해요? 무게 곱하기 높이.
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다면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단위도 마찬가지로 줄이고요. 기준면에서는 보통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두죠.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방향일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방향? 아래로 운동하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해줄 일이라고 했잖아. 해줄 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뭐 1억 원을 빌렸다고 쳐보자.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서 돈 갚을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5천만 원만 좀 갚아볼까? 5천만 갚아볼게. 내가 1억을 빌려서 5천을 갚았어. 5천은 갚았어. 그럼 내가 이제 얼마 줘야 돼? 5천 줘야 되지. 그치?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주기로 약속했었어. 근데 5천을 줬어.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은 얼마야? 5천을 줘야 되지. 그치? 1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중에 5천을 주면 남는 거는 5천만 주면 된다. 자, 중력이 해줄 일이 있어요. 중력이 해줄 일이 있었는데 중력이 일을 어느 정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중력이 앞으로 해줄 일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치? 나한테 내가 1억 줬는데 내가 1억 중에 5천을 줬어. 그럼 내가 5천을 주게 되면 얘가 나중에 나한테 받을 돈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지금 받았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일을 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괜찮겠죠? 반대로 여기다 써놓으면 좋은데 옆에다가 중력에 대한 일이 있어요. 중력에 대한 일, 대하다라는 게 against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 중3 과학에 나왔었죠.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위쪽 방향이거든. 위로 운동시켜요.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력에 대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고요.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됩니다. 중력이 한 일, 위치 에너지 감소량.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 그다음 중력에 대한 일,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요런 느낌. 여기 중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 이 탄성력은 뭐냐면 이제 용수철 같은 거,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탄성력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이, 평형 위치가 있는데 용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더 당겼어. 원래보다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얘는 왼쪽으로 힘을 줘요. 원래보다 오른쪽으로 왔어? 그럼 되돌아와야 되잖아. 그 왼쪽으로 힘을 줘. 근데 반대로 원래보다 왼쪽으로 왔어? 압축됐어?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때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F는 마이너스 kx가 되고요. 이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누가 해줄 일? 탄성력이 해줄 일입니다. 탄성력이 해줄 일이 됩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가 돼서 거리에 따라 x가 늘어남에 따라 탄성력의 크기는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F는 kx 형태로. 자, 그러면 얘가 가령 x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때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 동안 탄성력은 얼마만큼 일을 해줄 거냐? 얘는 이 높이가 얼마가 돼요? F는 kx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x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원래 길이로 돌아올 때까지, 자, 얘가 탄성력 어느 방향이야? 왼쪽으로 작용하지. 그치? 왼쪽으로 작용하면서 나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 같죠? 얘는 양수 일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일의 크기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잖아. 근데 어떻게 생겼어?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요 삼각형 넓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그다음 높이는 kx가 돼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용수철 상수 k는 이제 x 앞에 붙는 f는 마이너스 kx 이때 붙는 k인데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상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용수철이 돌아오는 동안 변형된 위치에서 평형 위치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는 동안 해줄 일이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 돌아가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탄성력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성력이 앞으로 해줄 일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중력이 한 일 혹은 탄성력이 한 일. 그래서 중력이랑 탄성력이 그 힘의 방향,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 다음에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이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반대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위치 에너지 증가.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 증가량 따지려면 어떻게 돼?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으로 변화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더해 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심플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입니다. E는 2K 더하기 2P가 되죠. 뭐 역학적 에너지라 해서 뭐 E역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의 변화량을 따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된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근데 만약에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이거 다 합친 게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마찰이랑 공기 저항이 없어도 외부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냐면 외부 힘이 한 일이에요. 외부 힘. 근데 이때 외부에서 작용하지만 중력이랑 탄성력은 제외. 중력, 탄성력은 제외고 이거 말고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가령 뭐가 있냐면 뭐 장력 같은 경우, 나를 잡아 끄는 장력, 아니면 뭐 엔진 같은 게, 뭐 모터 같은 게 나를 잡아 끄는 거, 아니면 공기 저항 마찰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에 항상 반대로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때 외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고 외부 힘이 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이걸 다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유낙하할 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만을 받아 운동한다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 mgh, 그다음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mgh 더하기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mgh로 보존이 된다.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할게요.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찬가지 똑같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요 연직면에서 진동한다고 친다면 자 얘가 요 상태에서 물체를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때 얘를 조금 더 아래로 당긴 거야. B만큼. 얘를 여기다 잡았다 놓으면은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 빨라지다가 평형점을 지나면 이제 여기서 제일 빨랐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을 거. 자, 운동 에너지 최고.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얘는 평형점에서예요. 그러니까 즉 알짜임이 0인 곳. 알짜임이 0인 곳에서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둡시다. 이해해 둡시다. 운동 에너지가 언제 최대가 되냐? 언제 속력이 제일 빠르냐? 용수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디서 제일 빠를 거냐? 이 중앙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치면 어디서 제일 빠르냐? 우리 바이킹 같은 거 타보면 바이킹이 붕에서 멈추고 붕 멈추고 붕 이렇게 하잖아. 어디 제일 빠르?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빠르지, 그치? 용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기서 멈추고 내려가고 멈추고 올라가고 멈추고 내려가고 멈추고 올라가고 하잖아. 제일 빠른 거는 이 중앙. 그래서 알짜임이 0인 평형점에서 제일 빠를 거다.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가 될 거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뒤에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볼 거고, 다음 페이지 요거 해당하는 이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42페이지에 14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쵸? 자, 얘 100N이야, 알짜임이. 자, 가속도 얼마야? F는 ma니까 100N은 2kg 곱하기 50m/s 제곱. 기억은 맞죠? 그 다음 100N으로 몇 미터 이동했어? 5m 이동했죠. 500줄. 이게 맞지. 그 다음에 이때 다른 힘이 없잖아요, 그쵸? 이때 다른 힘이 없으니까 알짜임이 저기 100N이잖아요, 그쵸? 알짜임이 한 일이 뭐야?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그래서 처음에 10m/s였어요. 나중에 v/m/s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나중 v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처음 10의 제곱 하면 이게 얼마다? 이게 500이다. 그래서 v제곱은 얼마다? 600이다. v는 10 루트 6이구나.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뭐 이런 느낌 별건 없고, 다음 페이지에 142번 한번 풀어보자. 142번 풀어보겠습니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아프냐.
자, 어때요? 가속도가 얼마래? 4m/s 제곱이래요. 지금 알짜임을 알 수가 있네. 자, 알짜임. 자, 2km니까 알짜임 얼마야? 위쪽 방향으로 얼마? 2km 곱하기 4m/s 제곱? 8N이지, 그치? 근데 얘는 중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중력 2kg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20N. 근데 위쪽으로 알짜임이 8N이려면 그럼 위쪽으로 장력 얼마야? 28N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8N입니다. 풀렸고. 리엔, 위치 에너지 증가량. 우리 위치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 자, 중력 크기 얼마야? 20N. 높이는 얼마야? 5m. 그래서 100줄. 리엔.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일까요? 알짜임 얼마야? 8N이었고 몇 미터 이동했어요? 5m. 그래서 얘는 얼마? 40줄. 4분 5번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우리 이때 얘한테 작용한 힘 중에 중력은 외부 힘을 안 친다고 했잖아요. 외부 힘이 몇 뉴턴일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28뉴턴이지, 그치? 28뉴턴 곱하기 4m. 이건 뭐가 돼요? 5m. 얘는 140줄이 되고 이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야. 근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 늘었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100줄 늘었지,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줄 늘어야 돼? 40줄 늘어야 플러스 140줄이 되지. 이해될까요? 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얼마만큼? 외부인 28뉴턴으로 얼마만큼 끌었어? 5m를 끌었으니까 140줄이 증가한 거야. 위치 에너지는 100줄 증가했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야 돼? 40줄. 그 차이만큼 증가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146번 한번 풀어볼까요? 기호로 잘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외부 힘 없죠? 외부 힘 저거밖에 없지. F0랑 F1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바로 알짜 힘이 됩니다. 높이가 안 변하죠. 자, 나를 봤어요. 그쵸? 나에서 0부터 2D까지 F의 크기는 F0였습니다. 좀 작았고 2D부터 3D까지는 F1 좀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0부터 2D까지 누가? F0가 작용했어요. 야, F0가 한 일 얼마요? F0 곱하기 이동거리 2D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뭐야?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v제곱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얼마야? 0. 그치? 그럼 이거 이항하면 v제곱은 m분의 4f0d라서 루트 치하면 이거 맞겠다. 기억 맞죠? 그다음 리은,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x는 2d랑 x는 d에서 2분의 3배냐고 물어봤는데 운동에너지 처음 없었지, 그치?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이 k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잖아. 처음 운동에너지 얼마였어? 0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은 그냥 나중 운동에너지가 될 거거든? 자, 물어볼게. 자, x는 0에서 x는 d까지 한 일이 요만큼이라고 쳐봐. x는 0에서 x는 2d까지 한 일은 그거의 몇 배예요? 2배.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2배야. 그래서 x는 d에서의 속력을 얼마라고 물어볼래?
x는 d의 속력을 루트 2분의 v가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절반이 돼야 되니까. 괜찮을까? 이런 느낌. 그걸 물어보고 있진 않아. 나 혹시 니은 틀렸고.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x는 d랑 x는 2분의 5d를 보면 x는 d에서의 알짜임이 f0고 2분의 5d에서 알짜임은 f1인데 누가 커요? f0보다 f1이 크잖아. 근데 이때 질량은 똑같이 m이죠. 그쵸? m으로 나눠주면 요게 가속도가 될 거거든. 가속도 누가 커요? 여기서 크죠. 그래서 x는 d에서가 2분의 5d에서보다 작다. 뭐 요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리얼 f1이 6f0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알려준 게 2d에서의 속력이 v인데 3d에서의 속력이 2v로 나와 있어. 자 그럼 단순하게 하자. 자 2d에서 운동 에너지를 내가 내 맘대로 E0라고 해볼게. 그럼 3D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속력이 2배 됐어. 질량 안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몇 배 돼? 속력 2배. 질량은 안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는 우리 속력 제곱이니까 4배잖아. 이거 이해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는 거. 자 봐봐. F0에서 0에서 2D까지 F0가 한 일은 얼마야? F0 곱하기 2D인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0부터 2D까지 얼마 증가했어? 2제로 증가했다. 괜찮을까? 그 다음에 2D에서 3D까지 누가 한 일? F1이 한 일은 F1 곱하기 D야. 자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 2제로에서 420까지 320가 증가했다. 봐봐. F1 곱하기 D는 320야. 근데 F0 곱하기 2D는 얼마야? 그냥 20야. 얘는 F0 곱하기 2D의 몇 배야? 3배야. 오케이? 그럼 F1D는 F0 6D야. F1D는 F0 6D니까 이거 맞는 거지. 그렇지? 기억 디귿 리을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례한 계산에서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였으니까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됐고 다음 페이지로 봤을 때 이런 거 됐고 151번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A에서 C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는 16줄이다. 16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 증가할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그치? 운동 에너지 16줄 증가. 처음에 가만히 놓았잖아요. 운동 에너지 처음에 0줄이었죠. 그럼 C에선 운동 에너지가 16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간격으로 나타낸 거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어. 자 그러면 시간이랑 관련 있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낙하 할 때 시간이 어떻게 돼? 속도가 시간에 대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치? 처음에 A 첫 번째 점에서 B야. 세 번째 점이 C라잖아. 네 번째 점이 D라 그랬죠. 그쵸? 이게 어떻다고? 시간 간격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C에서의 속력은 얼마일까? 2V라고 할 수 있겠고 D에서의 속력은 얼마야? 3V라 할 수 있겠지. 왜? 3T. 얘네들 어때? 직각삼각형들이 닮았죠?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래서 닮은 직각삼각형들의 길이 b는 같겠죠. 그렇죠? 길이 b가 1대 2라면 높이 b는 1대 2. 길이 b가 1대 3이라면 밑변 b가 1대 3이라면 높이 b도 1대 3 돼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일단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자, C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 했어? 16줄이라 했죠. 그렇죠? 얘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 V제곱이 얼마야? 16. V는
4 기억 틀렸다. 니은 A부터 D까지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얼마 주냐 물어봤는데 A부터 C까지 얼마 줄었어? 요만큼 내려온 거거든. 봐봐. A부터 C까지 이동 거리를 만약에 D라고 해보자. A부터 D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봐봐. 닮은 두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중간짜리 넓이는 D예요. 그럼 큰 직각삼각형 우리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2대 3. 높이 B도 2대 3이니까 넓이 B는 4대 9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여기가 D였다면 요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9D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A에서 C까지 얼마큼? MGD만큼 내려온 게 16줄이었거든? 근데 A에서 D까지는 M 곱하기 G 곱하기 4분의 9D잖아. 그럼 얘는 16줄에 몇을 곱해야 돼? 4분의 9를 곱해줘야 돼서 36줄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고 디귿이 맞는 거지. 답은 4번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154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자, 여러분 P점은 높이가 라지 H라서 뭐 오픈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쵸? Q점은 높이가 2H고 속력 3V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R점은 높이가 H고 속력 4V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Q점과 R점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그치? 자,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부를래? 질량 M이라고 할게. mg EH라고 하겠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9V제곱 이렇게 하겠다. R점에서는 어때? 위치 에너지가 mgH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16V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걔네가 어때요?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정리하면 mgH는 뭐랑 같다? 2분의 1 MV제곱의 몇 배? 7배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mgh 2분의 1 mv제곱의 7배에다가